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배당 투자에 대한 최근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는 미국 배당 ETF인 슈드라고 불리죠. SCHD, SPHD, DGRW랑 리얼티 인컴 이거랑 제피라고 커버드콜 전략을 써서 월 배당률을 극대화시킨 ETF인데 월 배당 9%씩 나오고 그런 ETF거든요. O랑 제피는 전 투자하지 않았는데 주변에 배당 투자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5가지를 나스닥과 S&P 금과 비교하면서 한번 최근 5년 동안 성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먼저 나스닥, S&P 500, DGRW, SCHD, SPHD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들을 5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첫 번째 푸른색의 S&P 500은 5년 동안 68% 올랐고요. 지금 이렇게 2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슈드라고 불리고 있는 SCHD는 제가 예전에 2018년 9년서부터 이 배당 ETF를 모았었거든요. 이때는 SCHD를 아시는 분도 거의 없을 정도로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그때는 성적이 좋았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미국 주식 투자에 서학겜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많이 투자하게 됐잖아요. 국내 투자들이. 그러면서 미국 배당 투자도 눈을 뜨면서 슈드의 인기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천천히 좋아지다가 유튜버들도 많이 생기고 슈드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트렌드가 많이 생기면서 최근에는 되게 유명한 ETF가 돼버렸는데 유튜브에만 봐도 SCH에 대한 영상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S&P 500보다는 좀 떨어지는 42%의 수익 노란색으로 거두고 있고 좀 특이한 게 전 DGRW라고 예전에 2년 넘었을 텐데 2021년 정도에 제가 배당 ETF 정리하면서 한번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요. 월배당이면서 배당 성장인 ETF거든요. 배당 성장 ETF 중에서 월배당이 많이 없어서 저는 월배당을 선호를 했었어요. 그래서 DGRW를 이렇게 메인 ETF 3가지 중에 하나로 편입을 했었는데 제가 편입했을 때는 슈드보다는 성적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와서 5년을 보니까 오히려 DGRW는 S&P 500이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63%의 수익을 5년 동안 거둬서 선방을 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슈드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뒀고 SPHD는 2019년도에 좋았었어요. 2019년 18년에는 리츠가 좋았었거든요. 이때 은행주랑 리츠를 중심으로 한 고배당 월배당 ETF인 SPHD도 성적이 좋았었고 저는 월배당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편입을 했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리츠랑 은행주가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최근에 은행주가 막 폭락하고 그랬죠. 리츠도 폭락하고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로 되면서 직격탄을 맞아서 거의 수익이 없을 정도 1.4%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요. 5년 동안. 그에 반해 나스닥 ETF QQQ는 117%의 수익이 났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S&P 500과 금, 그 다음에 슈드, 제피, 리얼티 인컴 5의 최근 5년간 성적을 비교한 건데요. S&P 500이 68% 푸른색, 금이 82% 5년간 수익률이에요. 지금 5년간 금 수익률이 S&P 500을 넘어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23년 초반 때부터 금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자산 배분에서 25%나 편입을 했죠. 2023년 초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만약에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 사이클 지난 4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 오거나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가 오면 주식 채권보다 금의 성적이 가장 좋을 수 있다. 많이 알려드렸고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죠. 금값이 신고가를 지금 넘어서 상승 추세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부각받지 못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면서 금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S&P 500은 물론 지금 조정을 받지만 나중에 오르긴 하겠죠. 그런데 금보다 수익이 더 잘 나올 거란 보장은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의 수익률이 현재 S&P 500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디지털금 비트코인으로 생각하면은 S&P 500이랑 상대가 안 되죠. 어쨌든 금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슈드 SCHD는 42%의 수익 금보다 절반밖에 수익이 안 났고요. 리얼티 인컴은 2019년도에 배당 투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많이 샀었어요. 예전에 가장 성적이 좋았었고 월배당 주고 하니까 많이 편입을 했죠. 지금 보시는 유튜버들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 다 리얼티 인컴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투자하지 않았지만 이때 제가 투자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투자하지 않아서 이 5를 투자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수익이 최악이죠. 22%까지 하락해서 배당 받아봐야
본전이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 거고 5년 동안. 제피는 커버드콜 전략으로 월배당 배당률을 극대화시킨 건데 10%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거 최근에 금리 같은 것만 따져봐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나 제피로 가지고 있나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죠. 여기서 확인한 것처럼 배당에 관련된 ETF들이 DGRW는 스파이에 견줄 정도의 성적이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바뀔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배당 ETF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스파이보다 못 미치는 수익률. 금의 절반 이하인 게 충격적이죠. 금이 오히려 스파이보다 높았다. 나스닥도 높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나스닥이랑 금이랑 이렇게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배당 투자의 과거와 미래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미국 배당 투자일지가 메인 컨텐츠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2021년 이후로 미국 배당에 대한 투자 일지 안 올리고 있죠. 미국 배당 투자를 멈춘 건 아니고 그때서부터 추가 불입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총자산도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고 배당도 좀 오르고 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추가 적립을 안 해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배당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월 나오는 수준으로 현재 세팅이 돼 있고, 왜 배당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배당 투자를 만약에 2019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서 그것만 했다면 아마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당 투자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고, 최근에는 좀 성적이 안 좋아서 걱정들도 하고 계시지만 한 1년 전만 해도 많이 피크였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화량 증가가 적당해야 되는데 현재는 통화량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견줄 정도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M2 그래프인데요. 전년 대비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과거 기록들을 종합해 보니까 배당 투자가 좋거나 캐시플로의 가치가 높아질 때 있잖아요. 혹시 요새는 안 쓰는데 옛날에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이 말 있잖아요. 이 말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코로나 전에 있었어요.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배당에 주목을 했던 시기, 월세가 중요하다 생각했던 시기는 17년, 18년 요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의 M2 증가율 보면은 5% 이내로 안정화돼 있죠. 리얼티 인컴이나 배당 ETF도 성적이 좋았던 시기예요. 이 나스닥 버블 있잖아요. 여기 2000년 이후에 배당 투자의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치주 투자의 전성기. 그때가 2000년대 요쯤인데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요때는 오히려 성장률 투자보다 가치주 투자가 좋았었거든요. 이때 보면은 요 전년 대비 M2 증가율이 5% 이내인 적도 꽤 많고 대략 5% 선에서 낮은 채로 유지하고 있죠. 이럴 때.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렇게 M2가 장기간 증가하지 않던 시절도 있었어요. 배당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과거에 90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자산을 쌓은 사람들, 그게 우리가 보는 배당으로 성공한 사람들인 거고요. 금융위기 이후서부터는 배당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물론 꾸준히 하면 모든 투자는 성공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은 거뒀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높은 수익을 거둔 건 아닌 거죠. 2010년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성장주 투자나 비트코인 이런 쪽에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통화량 증가가 적당해야 되는데 캐시플로의 가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낮아진다 생각을 해요. 이거 극단적인 예시를 뭐로 보시면 되냐면 베네수엘라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TV에서 본 거를 기억하는 대로 말하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에 변호사분이 계신데 맞벌이 하시고 여자는 변호사인데 베네수엘라에서 일하고 남자는 미국 가서 일한대요. 베네수엘라의 변호사가 고수익 직종이에요. 베네수엘라에서도. 근데 그 베네수엘라 변호사분이 월급을 받잖아요. 고액 월급인데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녁 한 끼 식사를 하면 월급이 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캐시플로라는 건 월급, 월세, 그리고 은행이자 이런 것들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캐시플로에 중심을 둔 투자가 별 볼 일 없을 수 있다. 가장 큰 예시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2020년 이후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전년 대비 20%, 30%씩 코로나 뻥튀기로 돈을 풀다 보니까 난리가 났었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제 와서 잡겠다고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사이클 이후에는 이때 완전히 마이너스 M2까지 왔었어요. 지금도 아직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이게 전년 대비 M2 통화 증가량이 마이너스였을 때가 대공황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는 한 번도 없죠. 2022년 하락장이 세게 맞았던 게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모든 자산이 폭락하니까 배당 ETF라고 좋은 것도 아니죠. 떨어지든 다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니까 현재는 캐시플로에 기반을 둔 배당
배당 투자가 그렇게 가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게 더 유의미한 상황이 되려면 어느 정도 통화가 안정화돼서 이렇게 전년 대비 좀 낮은 수준, 5% 이하의 수준으로 안정화된 수준으로 통화가 유지될 수 있을 때는 다시 배당 투자가 성행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그게 잘 되기가 힘든 게, 과거랑 지금이 너무 상황이 달라요. 미국에서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빚이 빚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돼서 소용돌이처럼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파국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 국채의 이자 비용에 따른 시나리오를 나타낸 거거든요. 최신 자료고요. 과거에는 국채 발행을 제한적으로 했고 금리나 이런 거를 맞춰서 상식적인 선에서, 물론 그때도 돈을 찍어내긴 했지만 눈치를 봐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서 인플레이션까지 왔고,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은 많이 냈는데 이자까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자 비용이 엄청 증가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미국채의 이자 비용을 내는 게 이렇게 위로 극단적인 기울기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 부채 나선의 경로를 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2024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유지하면은 빚이 늘어난 만큼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내니까 이렇게 지금 1.1 트릴리언인데 1.6 트릴리언까지 미국 재무부의 미국채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옛날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이게 지속 가능한지, 미국이 파산되는 거 아닌지, 디폴트 되는 거 아닌지, 미국채가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물가 상승도 중요하지만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미국채라는 게.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만약에 연말까지 1.5% 낮춘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1.1 트릴리언에서 1.2 트릴리언으로 기울기가 그래도 완연해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파국을 막으려면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는 낮춰서 빚을 좀 갚고서 다시 후위를 도모한다든지, 현재 같은 방식으로 금리도 높고 빚도 많으면 진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빚을 줄이던 금리를 낮추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개 다 하면 좋고요. 현재 문제가 있어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지금은 금리를 높이고 발행량을 줄이고 있지만, 이게 이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다시 달러를 풀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또 떨어질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금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건데,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금지를 한 게 이때잖아요. 1970년대. 이때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 가파르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 사이클이 왔던 거죠. 금태환 금지 이후로 지금 현재 거의 99%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달러의 가치는 이렇게 휴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달러의 가치가 휴지가 되면 현금을 기반으로 한 캐시플로를 기반으로 한 투자들의 가치도 덩달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배당 투자는 캐시플로를 기반으로 한 투자라는 거죠. 현재 같은 방식의 빚이 빚을 낳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에서는 배당 투자의 미래가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 권유는 아니고요. 요새는 스테이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암호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지급받거든요. 이게 옛날엔 좀 어려웠는데 요새는 업비트에서도 돼요. 업비트는 다들 많이 사용하시니까 맡기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고, 가장 유명하고 안전한 이더리움을 생각해 볼게요. 알트코인만 있는데 이 5개가 현재 있어요, 업비트에. 이더리움을 업비트에 맡기면 연 추정을 해서 3.2%의 이자를 우리한테 줘요. 배당률이 3.2% 생각하면 되고, 이거를 캐시로 주는 건 아니고 이더리움으로 지급을 해줘요. 이더리움의 개수가 맡기면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솔라나는 최근에 핫한데 6% 정도, 7% 정도 이렇게 배당률이 올라가요. 이건 최근 몇 년간 배당률이니까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걸 볼 수 있죠. 배당 투자랑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푸른색은 SCHD를 100% 투자한 포트폴리오예요. 2016년서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의 성적을 기록한 거예요. 만불을 넣고 1년 만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면 지금 27,000불이 됐어요. 2.7배 상승했으니까 수익률은 170% 난 거죠. 그리고 연으로 환산하면은 연 평균 수익률이 13%예요. MDD는 마이너스 21%. 가장 많이 하락해서 20% 하락했죠. 샤프 비율은 위험 대비 수익률인데 0.7로 뭐 높은 편은 아니지만 뭐 아주 최악의 편도 아니고 그저 그래요. 뭐 S&P 500보다는 좀 못하고 그러죠. 근데 이더리움 있잖아요. 이더리움을 여기서 왜 비교하냐면, 아까 스테이킹으로 배당 투자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암호화폐로도요. 이더리움을 만약에 스테이킹했다 생각하면, 이더리움은 여기 붉은색 2번이거든요.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이더리움이고, 만불을 투자했어요. 2016년에. 만불을 투자했으면 지금
3,700만 불이네요. 1년 평균 수익률은 171%예요. 비트코인보다 조금 높죠. 근데 이더리움은 MDD가 90%예요. 비트코인은 80%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고 솔라나는 마이너스 99%까지 나올 수 있어요. 사프 비율은 1.18로 이렇게 위험이 높긴 하지만 워낙에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위험 대비 수익률은 SCH보다 높죠. 8년 동안 투자한 이 결과를 보세요.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아무리 중간에 마이너스 90%가 하락했다고 해도 이 차이는 너무 많이 차이 나죠. 27,000과 3,700만. 어쨌든 이런 너무 극단적인 투자는 힘드니까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그러면 좀 안정적으로 저희는 자산 배분을 하는 거니까 SCH를 미국 주식이라 생각하고 80% 투자하고 이더리움은 10%만 투자했어요. 그리고 현금을 10% 투자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거든요. 노란색이고요. 이것도 만불 투자했을 때 현재 66만 불이 됐어요. 물론 이더리움 투자한 3,700만 불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SCHD만 투자한 것보다는 거의 30배 이상 늘었죠. 수익률을 따지면은 6,600% 이 정도 되네요. 연평균 수익률은 66%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 주식의 비중이 많고 이더리움 비중 10%밖에 없었으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5배 이상 올라가는데 최대 하락할 수 있는 MDD는 5%밖에 안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위험 대비 수익률이 극대화시킬 수 있죠. 자산 배분을 통해서 배당 투자도 암호화폐와 결합하는 경우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는 최근에 스테이킹을 하긴 했어요. 솔라나도 하고 이더리움도 하긴 했지만 지금은 상승장이니까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기 위해서 언스테이킹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스테이킹해서 물량을 모았었고요. 저처럼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당 투자의 트렌드가 과거에만 기준으로 해서 배당만 투자해서 경제적자를 얻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은 다른 고속도로들이 많고 현재 시기는 배당 투자가 메인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는 비교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투자는 신중히 선택해서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배당 투자 생각을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배당 투자는 은행 예적금보다는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수익률도 높고 은행 예적금은 원금이 올라가지 않는데 배당 투자는 이자도 받으면서 원금도 올라가니까요. 국내 배당주와 미국 배당주가 있잖아요. 근데 국내 배당주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배당 투자가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ETF는 너무 다양하게 많고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원화는 앞으로는 당분간 달러 대비 계속 약세가 될 거기 때문에 달러화 자산을 모으는 미국 배당 투자로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는 저도 그냥 일정 주기별로 배당을 모았었거든요. 적립하듯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배당 투자는 메리트가 떨어지고요. 고점에서 많이 사봐야 나중에 장기간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굳이 배당 투자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난리가 난 시기 있잖아요. 2022년 말이라든지 코로나 터지고 나서라든지 고점 대비 거의 20% 하락했다. 아까 MDD가 20%밖에 안 되니까 SCH 보셨죠? 20%만 하락해도 많이 하락한 거예요. 슈드 기준으로는. 그럴 때마다 물량을 한 번에 늘리고 떨어질 때마다 사고 올라가면 사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배당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요. DCA는 일정 주기별로 일정 금액을 사는 건데 전 그거보다는 무조건 하락 시에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나마 배당 투자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통화량 증가가 너무 크거나 화폐 가치의 하락이 너무 많으면 배당의 매력은 떨어지게 돼요. 전통적 배당 투자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연하게 투자 전략을 변경하거나 자기에게 최적화시키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배당 투자를 메인으로 하다가 현재는 메인으로 하지 않고 조금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은 아니고 배당만의 안정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다가 예적금 해놓으면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오는 이자로 생활이 된다. 그러면 일상에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정 금액은 배당 투자를 할 건데 이 배당 투자는 그냥 월 생활비, 제가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 정도만 충당할 수 있는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200~300만 원으로 세팅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좀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여기에 많은 비중을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과 사고 방식엔 블루오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배당 투자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배당 투자 안 했었고요. 미국 배당 투자도 안 했었어요. 그때는 거의 국내 주식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배당 투자를 좋게 보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레드오션인 경우가 많아요. 속칭 끝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지금 투자 수익률만 봐도 그걸 보여주고 있죠. 로버트 기요사키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가 뭘로 돈 벌었는지 아세요? 부동산 투자로 돈 벌었잖아요. 부동산 투자로 부채를 끌어가지고
월세를 부채보다 높이는 방식을 계속 써서 돈을 번 사람이고, 캐시플로란 말도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한테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영감을 받아서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새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새는 캐시플로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요새는 계속 거품이다. 부동산 주식 채권 폭락할 수 있다. 미국 부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증가해서 90일마다 1조 달러씩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이 파산할 수 있다. 스스로를 구해라. 금과 은과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해라. 요새는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금은 비트코인. 과거에도 책 보면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금은 좋아하긴 했었는데 부동산 캐시플로가 초장기 책에서는 메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금과 비트코인 얘기만 거의 하는 수준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캐시플로를 강조했던 사람이죠. 캐시플로는 월세, 주식 배당, 연금, 은행이자 등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중심으로 하는 투자가 안정적이고 좋고 기본적인 거는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의 상황에선 캐시플로를 중심으로 하는 게 맞고, 현재는 미국이 국가 부채가 파산을 이루고 있는 뎁 스파이럴처럼 부채가 부채를 낳는 지속 불가능한 시기, 한마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캐시플로는 현금 흐름을 받는 거잖아요. 자본소득을 얘기한 거죠. 다달이 들어오는 현금들은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투자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정도로 높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금과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해치의 개념으로 오른다면 이걸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이런 투자 수익률을 중요한 세태 때문에 오른 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 주식 채권에는 부채가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장기채 가격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모기지 때문에. 미국 장기채가 지금 물가 때문에 수익률이 계속 오르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라서 은행이랑 부동산의 시장이 안 좋지만 현재는 캐시플로보다 투자 수익률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염두하면서 이번 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배당 투자 얘기를 요새 계속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했던 거고, 저는 다만 그냥 기본적인 거는 하긴 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고, 배당 투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시거나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